안녕하세요. 네, 김수원 교수님이 앞에서 소개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저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인천대학교에 임용돼서 지금 조교수로 있는 이승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제 그 제목이랑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뭐 제타 함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제타 함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타 함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정수론에 나오는 뭐 리만 가설이라더니 뭐 무한하게 합으로 혹은 이제 무한한 곱으로 표현되는 그 제타 함수가 맞는데, 그 뒤에 보면은 뭐 zeta functions of various algebraic structure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대수 구조들, 그러니까 학년이 학부생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이제 뭐 현대대수라든지 뭐 그런 과목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algebraic structure라고 돼 있지만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대상은 이제 뭐 그룹 그리고 ring,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퀴보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약간 조금 첨단 용어가 나올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다이렉티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뭐 벌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고 그 사이에 뭐 방향이 있는 그런 그래프들 위에 제타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대수 구조들의 제타 함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제 초대를 받으면서 오늘 이게 이제 정식 무슨 학교 콜로퀴움보다는 이제 동아리 이제 활동으로서 수학에 관심이 있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와준다. 그리고 이제 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나 뭐 그런 듣고 싶어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학년이 다양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수원 교수님한테. 김수원 교수님한테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하면 좋겠느냐? 뭐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으로 불지옥을 보여줘. 라고 이제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학교에서 많이 다녔는데 불지옥을 보여주면은 저도 이제 같이 불지옥을 당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의 눈빛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표는 30분은 쉽고 30분은 어렵게.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가장 좋은 쉬운 개념부터 설명을 해서 전차 빌드업을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신 결과들로 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터미놀로지나 그런 게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게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분야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약간 융합이 돼 있는 문제예요. 어떤 하나의 특정 분야를 깊게 가는 문제라기보단. 그래서 아, 수학이 정말 다양하게 연결돼 있구나. 내가 학부 때 배우고 있는 혹은 내가 대학원에서 뭐 관심이 있는 이런 분야들이 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구나. 같은 얘기를 좀 해주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이제 오늘은 크게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항목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보이는 이제 제타 함수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데, 뭐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제타 함수를 다 안다고는 처음 말 못하지만 우리가 아직 제로가 뭐 이제 실수부가 2분의 1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건 모르지만 뭐 적어도 제타 함수라는 말을 들어보고 뜻은 아는데, 그럼 대수 구조의 제타 함수는 어떤 것인가 하는 히스토리랑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어떤 게 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줄까 좀 생각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쉬울 거고요. 여기가 어려울 거고, 그 의외로 어플리케이션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히스토리랑 모티베이션을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제타함수의 시작은 이제 정수론인데 의외로 제타함수가 정수론 문제에서 시작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이제 뭐 1s분의 1 더하기 뭐 2s분의 1 더하기 3s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진행돼 있는 저런 무한합을 이제 오일러가 이제 처음 이제 연구를 했고, 저렇게 돼 있는 무한합을 이제 뭐 제타 s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제타함수가 시작이 됐는데, 저게 처음에는 이제 리얼 넘버, 그러니까 s가 실수일 때만 이제 그 대상으로 돼 있는 실함수였고요. 의외로 저거의 처음 이제 그 문제는 저걸 가지고 뭐 숫자랑 연결을 짓고 뭐 정수론과 연결 짓고라기보다는 저게 S가 2일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문제의 원래 오리지널 모티베이션은 1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을 해가지고 쭉 더했을 때 이 값이 대체 얼마일까? 라는 문제가 이제 저 바젤이 그 오일러가 살았던 이제 스위스의 도시인데, 그 당시에 뭐 베르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거를 풀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젤 문제로 이제 처음에 나왔었고, 오일러가 되게 놀랍게도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사인이었나요? 뭔가 뭐 테일러 익스텐션 같은 걸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1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해서 무한하게 어떤 거에 제곱수분의 1을 더하면은 그거의 합이 6분의 파이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해석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였다가 리만이 이제 한 100년 정도 뒤에
리만이 이제 방금 이제 저희가 흔히 제타함수라고 알고 있는 이 숫자에다가 s가 그냥 단순히 실수일 때가 아니라 복소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이제 리만이 자체가 뭐 복소 모든 걸 이제 복소함수, 뭐 복소기하를 하면서 이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타함수에 복소 숫자를 넣었더니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그래서 정수론에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도구가 된 거고 이런 리만 제타 함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걸 이제 오일러 제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리만 제타 함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리만 제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수론에서 가장 이제 좋은 결과를 냈던 게 대표적으로 뭐 소수 정리, 소수의 분포가 대충 이제 뭐 로그 x분의 1, 뭐 이런 분포를 띠고 있다, 뭐 라는 걸 보였고요. 뭐 디리클레 정리, 어떤 게 서로 소인 이제 두 숫자로 만들어진 이제 그 등차수열이 있으면은 항상 무한한 소수가 그 안에 존재한다. 뭐 그런 디리클레 정리 같은 걸 만들었고, 이제 좀 이따가 데데킨트 제타 함수라고 보일 텐데, 어떤 넘버 필드가 있으면은 그 넘버 필드 안에 이제 특정한 놈을 가진 뭐 아이디얼이 몇 개 있는지, 그런 클래스 넘버 포뮬라 같은 거를 할 때도 제타 함수가 쓰였고, 그리고 뭐 당연히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지만 뭐 리만 가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리만의 제타 함수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서 많이 풀렸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그런 정수론과 연관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현대 21세기의 수학을 배우는 우리들은 제타 함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당연히 정수론을 떠올리고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수론에 이렇게 제타 함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특히 정수론에서 그러면은 방금 저렇게 생긴 뭐 1s분의 1 더하기 뭐 2s분의 1 더하기 3s분의 1 같은 무한합이 왜 정수론하고 연관돼 있고 특히 왜 소수랑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방식은 이거는 사실 오일러가 이미 실수부일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실수값일 때부터 이제 보인 건데 제타 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원래 정의는 아까 봤듯이 뭐 1s분의 1 더하기 뭐 2s분의 1 더하기 3s분의 1 그러니까 모든 뭐 그 자연수 m에 대해서 ms분의 1을 한 번씩 더하는 이제 무한합인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펀더멘탈 티오리엠 오브 아리스메틱 있죠. 산술의 기본 정리. 모든 숫자는 유일한 소인수분해를 갖는다를 잘 연관을 지어보면 얘는 이렇게 소수를 이제 집어넣으면 여기가 p가 어떤 의미의 프라임이 있을 때 그럼 P가 뭐 2일 때, 3일 때, 5일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이제 등비 수열이죠. 이제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 나오죠. 그래서 1 빼기 P to the 마이너스 S분의 1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이제 S의 실수값이 뭐 1보다 작다고 했을 때 1 더하기, 그러니까 1은 결국 1분의 1이니까요. 1 더하기 뭐 2분의 마이너스 S 더하기 뭐 4의 마이너스 S 이렇게 2의 배수, 2의 거듭제곱꼴인 형태, 3의 거듭제곱꼴인 형태, 모든 소수의 거듭제곱꼴인 형태의 무한합들을 서로 곱하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게 서로 전개가 되면서 모든 m들이 하나씩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나올 거고요. 뭐 2 곱하기 9를 하면 18이 나올 거고 여기엔 잘렸지만 뭐 2 곱하기 5를 하면 이제 뭐 10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들에 있는 무한합을 저렇게 소수들로 이제 분류를 하는 무한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오일러 프로덕트고 이게 제타 함수를 정수론, 특히 소수와 연결 지어준 이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저거를 덧셈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저게 사실 곱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소수의 분포를 이 무한합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볼 수 있다. 같은 게 돼서 아까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소수 정리부터 시작한 내용들이 이제 오일러 프로덕트. 그래서 이렇게 합을 곱으로 바꾸는 이 소수들의 곱으로 바꾸는 걸 이제 오일러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수론의 리만 가설을 혹은 리만 제타 함수가 들어가게 된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예시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정수론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m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pm이라는 이제 확률을 갑자기 확률 얘기가 나왔죠. pm이라는 확률을 1부터 m까지에 있는 숫자 중에 제가 그냥 두 개를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다 1을 고를 수도 있고 뭐 둘 다 2를 고를 수도 있고 하나는 뭐 1을 고르고 뭐 다른 하나는 m을 고를 수도 있는데 1부터 m까지 우리가 그냥 임의의 m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 두 개를 뭐 같던 다르던 고를 때 그렇게 랜덤하게 고른 두 개의 넘버가 이제 코프라임일 확률 두 개가 서로 소일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숫자가 서로 소이려면은 당연히 모든 이제 m보다 작은 이제 모든 소인수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소인수가 이제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고른 숫자가 예를 들어서 p의 배수면은 두 번째 고른 숫자는 이제 p의 배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코프라임이 아니려면은 반대로 두 개의 고른 숫자가 코프라임이 아니기 위해서는 한 숫자와 다른 숫자가 둘 다 동시에 p의 배수인 이제 소수가 존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모두 제외하면 그러니까 결국 1 빼기 어떤 m보다 작은 모든 p에 대해서 예를 들어 m이 10이라고 생각해보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 중에 제가 두 개의 숫자를 고르는데 그 두 개의 숫자가 뭐 둘 다 2의 배수거나 뭐 둘 다 3의 배수거나 둘 다 5의 배수거나 둘 다 7의 배수거나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소가 아닐 거고요. 그 외에 모든 경우에는 서로소겠죠. 그래서 1 빼기 p 제곱분의 1 어떤 p가 하나 있을 때마다 둘이 같이 p의 제곱일 확률은 정확히 p 제곱분의 1의 확률이니까요. 1 빼기 p 제곱분의 1을 m보다 작은 p에 대해서 모두 곱해준 확률이 1부터 m까지 있는 숫자들 중에서 우리가 두 개의 랜덤하게 고른 넘버가 이제 서로소일 확률인데 그러면은 이제 m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넘버를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m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1 빼기 p 제곱분의 1을 이제 모든 프라임 패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아까 S가 2일 때 제타 함수를 우리가 구했던 원래 공식의 이제 그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 1부터 M까지에 있는 숫자들 중에 두 개의 숫자를 골라서 이제 서로서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정확히 제타 2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뭐 재밌는 그런 확률 같은 걸 구할 때도 제타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채팅에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원래 보면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아, 보면서 해요? 그럼 잠깐 볼게요. 네, 그냥, 네. 네, 늦게 참여,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에도 제타 함수가 활용이 된다라는 약간의 이제 뭐 깨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뭐 너무 천천히 진행돼서 약간 빠르게 하자면. 그래서 원래는 제타 함수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런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었는데 좀 있다가 이제 리만하고 데데킨트가 약간 비슷한 이제 시기의 사람인데 저거를 디리켄트 뭐 디리클레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제 시기의 사람인데 그 디리클레 시리즈라는 걸로 이제 좀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제가 잠깐 적어보면은 제타 S는 원래 그냥 M 빼기 마이너스 S였으니까 뭐 1 마이너스 S 더하기 뭐 2 마이너스 S 더하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요 안에다가 이제 어떤 임의의 개수를 붙여가지고 AM 같은 이제 개수를 붙여서 이거를 뭐 A1에 1 마이너스 S 더하기 뭐 A2에 2의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디리클레 시리즈라고 이제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제타 함수 같은 거는 그냥 A, M이 모두 1인 경우가 이제 제타 함수가 어떤 디리클레 이제 급수의 한 이제 스페셜한 이제 이그젠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M이 있을 때 M의 마이너스 S를 쭉 더하는데 저럴 때 뭐 A, M이라는 이제 개수를 가진 이런 무한합을 우리가 뭐 디리클레 급수 혹은 디리클레 뭐 진짜 뭐 생성함수, 뭐 디리클레 시리즈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 제타 함수가 일반화가 되고 제타 함수는 결국은 모든 m에서 이제 am의 값이 1인 이제 특별한 이제 함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제타 함수 혹은 디리클레 급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게 결국은 이게 해석적 정수론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런 제타 함수가 나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한함, 이런 무한 급수들이 해석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이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확률을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랜덤하게 뽑은 소수의 뭐 확률을 구할 때 했던 것처럼 m이 이제 지금 우리는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 값이 딱 주어져 있을 때 sm이라는 개수를 이제 a1부터 am까지 다 더한 이런 무한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성함수 같은 걸 이제 얘기할 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개수들이 어떤 증가 형태 혹은 감소 형태, 이제 어떤 이제 저 무한합이 어떤 이제 그로스를 보이는지 그런 이제 에심토틱한 이런 정보들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이 제타 함수의 개수로부터 보통 이제 어떤 우리가 아날리틱한 이제 펑션을 이제 그 정의하면은 얘가 언제 이제 정확히 정의되는 값인지 뭐 언제 포멀 시리즈인지 뭐 앱시서 컨버전스 뭐 이런 걸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저 AM이 뭐 정확히는 SM이 어떤 이제 그로스 레이트를 보이는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정확한 예시는 좀 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제타 함수가 분명히 무한 합이었는데 무한 곱으로 이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에 대해서 무한 곱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정수론이나 그런 걸 들으셨으면 어떤 이제 개수 혹은 함수가 뭐 AM이라는 개수는 정확히 말하면은 M을 고를 때마다 어떤 AM이라는 이제 값이 나오는 거니까 뭐 산술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리스메틱 펑션인 건데 결국은 저 개수들이 멀티플리케이티브 한지 안 한지 그래서 멀티플리케이티브 하면은 결국 그런 오일러 이제 디컴포지션, 오일러 프로덕트를 갖게 되는데 언제 갖게 되고 언제 갖게 되지 않은지 뭐 그런 성질들을 이제 알 수 있고
뭐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디리클레 급수를 이제 단순히 숫자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m이 1부터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정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의미의 뭐 그룹이라든지 링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알제브릭 스트럭처가 있을 때 이런 시리즈를 정의해서 얘네들의 성질을 연구해서 우리가 풀고 싶은 알제브레 사이드에서 이제 풀고 싶은 문제를 이렇게 뭐 넘버 시올이나 아날리틱한 툴을 써가지고 이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잘 알려진 예시를 먼저 생각하면은 뭐 아까 제가 제타 함수 얘기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클래스 넘버 포뮬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데데킨트 제타 함수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타 함수, 리만 제타 함수가 나오면서 금방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건데 얘는 이제 K가 그 안 어떤 이제 뭐 Q에서부터 그냥 파이널 익스텐션, 그러니까 넘버 필드 K가 있을 때 그럼 넘버 필드 K의 데데킨트 제타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K 안에 있는 뭐 정확히는 K는 넘버 필드니까 K 안에 이제 링 오브 인터저 OK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해를 뭐 그러니까 안 배운 용어면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Q에서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그 익스텐션에 뭐 링 오브 인터저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OK라는 거를.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막 아이디얼이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얼의 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놈을 가진 애들이 몇 개 있느냐 같은 문제를 이제 저렇게 시리즈로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데킨트 제타 함수가 굉장히 정수론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한 얘인데 사실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생각할 수 있냐면은 K 안에서 놈 M을 가진 이제 아이디얼의 개수를 AMK라고 생각하면은 요 옆에 있는 식은 사실은 이런 식의 그 디리클레 그 시리즈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MK를 개수로 가지는 M to the 마이너스 S들의 이제 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제타 함수의 또 다른 이제 일반화의 버전이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건 다 이제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Q 자체도 이제 자기 자신이 결국 Q의 파이널 익스텐션이잖아요. 그러면은 Q 안에 링 오브 인터저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흔히 G라고 쓰는 그 인터저의 정수 모임이 결국 링 오브 인터저가 되는 거고 그럼 G 안에서 아이디얼이 어떤 게 있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G 안에서는 보통 이제 뭐 썸링이든 아이디얼이든 뭐 1G가 있고 뭐 2, 2G가 있고 뭐 3G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 M이 있을 때 인덱스 M이 있을 때 그 정확히 인덱스 M을 가지는 이제 서브링 혹은 아이디를 G는 정확히 MG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M을 갖고 오던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G 안에서 이제 아이디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으면은 그 각자 저기 있는 M마다 숫자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MQ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AMQ는 Q 안에서 혹은 G 안에서 인덱스가 M인 모든 아이디얼의 개수는 정확히 모든 M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데데킨트 함수에다가 Q를 집어넣으면 사실 그냥 제타 함수 뭐 아까 우리가 봤던 리만 제타 함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수에 대한 이제 아이디얼의 개수를 이해하는 게 리만 제타 함수인 거고 그거를 임의의 넘버 필드로 올린 게 데데킨트 함수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에 대해서 제타 함수를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덜 알려진 이그젠플, 이제 오늘 이제 주제기도 한 이제 조금 덜 알려진 이그젠플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G라는 혹은 Q라는 어떤 의미의 필드나 링을 생각해 보면은 걔는 조금 더 이제 대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더하기 연산 혹은 곱하기 연산 위에서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그룹 G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룹 G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그룹 안에도 뭐 서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노멀 서브그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서브그룹을 살 때는 보통 이 기호를 쓰고 노멀 서브그룹을 살 때는 이제 방금 그린 이제 아이디얼 표시할 때 쓰는 이제 삼각형을 쓰는데 AMG를 비슷하게 G 안에서 당연히 이제 서브그룹이나 노멀 서브그룹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인덱스 뭐 디그리를 구할 수 있죠. 그 M이라는 인덱스를 가진 모든 서브그룹이나 노멀 서브그룹의 개수를 AMG라고 이제 쓰면은 똑같이 이제 어떤 군의 제타 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G라는 그룹이 있을 때 이 AMG라는 이제 우리의 어떤 펑션을 이제 코에피션트로 갖는 그러면서 M to the 마이너스 S를 모두 더하는 이런 숫자를 이제 우리가 뭐 그룹의 제타 함수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1988년에 이제 처음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저 세 분의 이제 논문으로 인해서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죠. 이제 한 36년 정도 지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군, 환체 이런 데서 대수적인 구조들을 위해서 뭐 이런 제타 함수를 하자. 이런 AMG 이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G가 있을 때 인덱스가 M인 이제 서브그룹이나 노멀 서브그룹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싶지? 뭐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하겠어. 특히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바젤 문제를 풀기 위해 리만 가설이 뭐 리만 제타 함수가 나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모티베이션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통 수학에서 이제 하는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뭐 잘 분류할 수 있을까? 뭐 얘는 이거고 뭐 쟤는 저거고 이렇게 클래시파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군이 있으면 당연히 유한군도 있고 무한군도 있죠.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도 있고 인피니트 그룹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퍼티 P가 모든 파이나이트 그룹이 만족해야 하는 프로퍼티 P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G를 그냥 이제 어떤 그룹이 이제 유한군인지 무한군인지 모르는데 얘가 이제 이 프로퍼티 P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G도 마찬가지로 뭐 유한군일까?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 P가 유한군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프로퍼티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파이나이트 그룹은 당연히 아이덴티티 엘러먼트를 가질 텐데, 그렇다고 어떤 그룹이 아이덴티티 엘러먼트를 가지면은 유한군이냐? 라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아닌 이그젠플이 있겠죠. 무한군 중에서도 아이덴티티 엘러먼트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프로퍼티가 유한군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프로퍼티를 사람들이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그 저기서 F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뭐 G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군을 생각할 때 군의 제너레이터라는 개념이 있죠. 군의 생성원, 군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제너레이터들 확인이면은 정확히는 이제 어떤 군이 있으면은 그 군의 엘레먼트들 각자 하나하나의 이제 오더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군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군이 m개의 엘리먼트로 제너레이트 돼 있고, 모든 이제 F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가 적어도 X의 n은 1, 그러니까 오더가 유한할 때,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어떤 군이 있을 때 군의 생성원, 제너레이터의 개수도 유한하고 군의 오더도 유한하면 그 군은 유한군일까?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유한군은 당연히 이거를 만족할 거예요. 유한군은 애초에 그룹 엘리먼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너레이터가 아무리 많아봤자 자기 자신 크기 전체를 생각하면은 그거에 바운드 돼 있을 거고요. 그룹의 오더도 생각해보면은 그룹의 특징이 그 안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던 간에 그 그룹의 크기만큼 이제 익스포넨트를 취하면은 당연히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각자 유한군 안에 있는 이제 엘리먼트들은 오더도 이제 바운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한군은 뭐 픽스 넘버의 제너레이터와 픽스 넘버의 오더를 가진다라는 걸 이제 만족을 할 텐데, 그러면은 반대로 뭐 이런 거를 만족했을 때 그럼 이 군이 항상 유한군일까? 같은 게 이제 번사이드 문제라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군론, 유한군론의 문제였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되게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군이 있는데 제너레이터의 개수도 유한하고 모든 엘리멘트가 각자 유한한 오더를 가지면 당연히 아무리 그 안에서 그 막 생성을 하더라도 결국 그 군이 유한군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반례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뭐 타스키 몬스터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유한군을 저런 조건으로 이제 분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게 유한군을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할 수가 없네? 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에핌 젤마노프라는 이제 교수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발견했냐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레시듀얼리 파이나잇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은 저게 유한군을 캐릭터라이즈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파이나이트리 제너레이티드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너레이터의 개수가 유한하고, 그리고 레시듀얼리 파이나잇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달고, 그리고 파이나이트 익스포넌트, 그러니까 모든 애들의 엘리먼트의 오더가 유한하면 그런 이제 그룹은 항상 파이나이트 그룹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유한군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조건을 이제 찾아냈고요. 그게 이제 에핌 제르마노프 교수님이 1994년 필즈 메달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이제 업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군론 얘기가 나오니까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이 그럼 뭔데요? 라고 이제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고 뭐 파이나잇 익스포넨트도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죠.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은 사실 굉장히 이제 쉬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레지듀얼리 파이나잇하다는 거는 사실은 그 그룹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유한군이든 무한군이든, 왜냐하면은 저거는 지금 유한군과 무한군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정의니까요. 유한군이든 무한군이든 그 안에 파이나잇 인덱스를 가진 सब그룹과 노멀 सब그룹이 당연히 있을 텐데, 걔네들의 모든 인터섹션을 했을 때 그 인터섹션이 트리비얼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엘리먼트 하나밖에 없는 트리비얼 그룹이면은 그런 그룹을 우리가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데피니션이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걸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룹들을 인터섹션 해가지고 트리비얼을 만들려면은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섹션이 트리비얼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룹이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이라는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이나잇 인덱스를 가진 노멀 सब그룹이나 सब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굉장히 많은 सब그룹이 있다더라 혹은 굉장히 많은 노멀 सब그룹이 있더라 라는 개념을 그냥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한 게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이 레지듀얼리 파이나잇이라는 이제 특성이 유한군에서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은 대체 파이나잇 인덱스를 가진 सब그룹 혹은 노멀 सब그룹이 대체 몇 개 있고 이 개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뭐 how many subgroups, 뭐 normal subgroups of each finite index n 이라는 문제가 아까 저희가 봤던 AMG 그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 저런 제타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저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아까 그 세 명의 교수님이 이제 m이라는 이제 숫자가 정해졌을 때 G 안에 있는 뭐 인덱스 m을 가지는 सब그룹이나 노멀 सब그룹의 개수를 뭐 am 스타 G라고 부르자. 그리고 파이나이트 제너리티면 저게 항상 인피니타, 그러니까 파이나이트다 라는 거는 이제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저 숫자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런 애가 무한하면 정의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런 애가 유한하고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토대로 이제 이 숫자가 m이 커질 때 어떤 이제 해석적 이제 성질을 가질 거냐를 연구하기 위해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제타 함수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타 함수를 만들게 된 거고 저 제타 함수로부터 우리가 AMG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을 연구하자라는 게 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데데킨트 할 때랑 똑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흔히 뭐 인터저라고 부르는 이제 G라고 부르는 링은 실제로는 뭐 그룹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룹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애디티브 그룹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이제 뭐 1G, 2G, 뭐 3G, 뭐 4G 이런 애들이 결국은 다 인덱스가 M인 그 सब그룹이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AM 스타 G가 항상 모든 M에 대해서 1일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만 제타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만 제타 함수는 이제 그 분론의 제타 함수와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작점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그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G는 그룹인 동시에 링이니까 링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소픽2 GN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미의 뭐 조금 이제 현대대수를 아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미의 링 오브 인터저 아까 잠깐 나왔던 OK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의 강의는 이제 계속 G 안에서만 일단 할 거예요. 오늘 저희의 강의는 G 안에서만 계속 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미의 어떤 링이 있으면 이 링이 링 안에 또 이제 썸링이 있고 뭐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인덱스가 m인 썸링 혹은 인덱스가 m인 뭐 아이들은 몇 개가 있을까 같은 것처럼 이제 링의 제타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본 예시니까 좀 쉽게 넘어가자면은 링의 제타 함수도 당연히 자기 자체를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만 제타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리만 제타 함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대수 구조들의 제타 함수의 가장 첫 번째 초기 이니셜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무한히 많은 이제 숫자들이 뻗어 나오는 버전, 무한히 많은 예시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타 함수의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뭐 G가 결국 윙이니까 G 위에서 이제 G 모듈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면은 이미의 G 모듈이 있으면은 G 모듈 안에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썸 모듈을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썸 모듈을 살 수가 있고, 근데 모듈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듈이 있으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모듈 위에서 이제 작동하는 뭐 그룹 액션, 뭐 어떤 엔도모피즘, 뭐 이런 것들에 보통 관심이 있고. 그런 일련의 엔도모피즘들의 이제 인베리언트한 모듈들이, 뭐, 썸 모듈들이 얼마나 있냐, 같은 게 이제 대수 쪽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A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제가 이제 메스칼 B라고 적어놓은 애를 뭐 어떤 뭐, G 모듈, 여기서 그냥 R이라고 썼는데, G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메가를 그 G 모듈 V에서 V로 가는 뭐, 임의의 엔도모피즘들의 셋이라고 하면은, 오메가에서 인베리언트한 모든 썸 모듈들의 제타 함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V 안에 이제 U라는 뭐 임의의 썸모듈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U들 중에서
오메가 U가 U 안에 있는, 그러니까 U 안에서 인베리언트한 오메가 U가 U 안에 있는 모든 U에 대해서 그, 뭐, V의 U의 그 인덱스들을 이제 무한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복잡한 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엔도모피즘을 잘 생각해보면은 엔도모피즘 중에 트리비얼한 게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뭐 제로맵 같은 뭐 모든 엔도모피즘이 그냥 뭐 제로로 보내버리는 맵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모든 썸모듈들을 세는 거랑 똑같아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로맵에서 인베리언트한 G 안에 모든 썸모듈을 세는 거는 뭐 다시 한번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우리의 리만 제타 함수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대신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이제 G 위에서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썸모듈은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이 썸모듈이 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퀴버 레프레젠테이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은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정말 쉬운 애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점이 있고 선이 있고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칠판이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저기 있는 걸 조금 풀어주자면 그냥 뭐 어떤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점이 뭐 두 개가 있고 뭐 직선이 하나 있고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그냥 뭐 그래프라고 보통 부르죠. 뭐 벌텍스와 엣지가 있는 조금 더 쓰자면은 뭐 다이렉티드 그래프죠. 뭐 그래프가 뭐 방향이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퀴버라는 거는 어이구 퀴버라는 거는 결국 그냥 저런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죠. 여기 이런 뭐 이런 친구들 뭐 점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선이 여러 개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퀴버고 이러면은 퀴버 위에 어떤 우리가 점 위에는 이제 대수 구조들 예를 들어서 뭐 모듈이라든지 그룹이라는 걸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에서는 이 엣지에서 아까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테일과 헤드 혹은 이제 뭐 소스와 타겟 이래서 뭐 출발점과 시작과 끝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M1에서 M2로 가는 이제 맵들 모피즘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냥 디파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말을 갖고 있지만 그냥 어떤 주어진 그래프 위에다가 뭐 적당한 대수 구조를 잘 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퀴버 레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이제 섭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걸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그젠플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뒤에서 나올 거라 지금 이제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루프가 하나 있죠. 그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맵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일련의 퀴버고요. 그냥 어떤 단순한 그래프인 거고 그러면 우리 점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점에다가는 이제 G모듈 G를 그냥 하나 올려놓고 이제 뭐 그러면은 이 화살표에는 G에서 G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떤 엔도모피즘 하나를 이제 디파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그냥 제로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some representation V 이거를 이제 퀴버 representation V라고 부르면 이 퀴버 representation V 안에 some representation V prime이라는 거는 요 안에 있으면서 저 액션, 여기 있는 일련의 액션을 했을 때 인베리언트 할 수 있는 애들을 모두 모아놓은 애들을 sub representation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sub그룹, 뭐 subring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더 뒤에 좋은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은 결국은 G 안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 제로맵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애들을 세는 제타 함수를 우리가 정의한 거니까 아까 우리가 썸모듈에 셌던 거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리만 제타 함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리만 제타 함수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대수 구조들의 이제 제타 함수의 가장 기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주어진 대수 구조들의 그 제타 함수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방금이 아니라 한 10분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런 뭐 어떤 감마라는 알지브라 오브젝트가 뭐 얘가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윙이 될 수도 있고 뭐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알지브라 그 스트럭처가 있을 때 이런 그 M 주어진 M에 대해서 AM 감마라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거를 인코드한 디리클레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아까 제목에 써 있던 뭐 제타 함수의 뭐 제타 functions of various algebraic structures 그러니까 대수 구조들의 제타 함수를 저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 저기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디리클레 시리즈를 왜 공부하는지 예시로 돌아가면 첫 번째로는 뭐 압시사후 컨버전스를 통해서 아날리틱 프로퍼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예시를 들면은 제타의 g는 아까 우리가 제타 함수가 그냥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g 스퀘어 뭐 g 더하기 g로 만들어진 애들의 제타 함수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군이나 링으로 확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는 사실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간단하게 제타 S와 제타 S 빼기 1, 뭐 이런 두 개의 그 펑션의 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날리틱 넘버스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타 S의 사실 뭐 앱시스 오브 컨버전스가 1이고, 뭐 제타 S 빼기 1의 뭐 앱시스 오브 컨버전스가 2고, 뭐 그런 걸 이제 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제타 스퀘어 안에 그러면은 그 AM 뭐 G 스퀘어들, 이제 M이 증가할 때 뭐 어떻게 증가할지, 아까 SM이라고 제가 이제 디파인 했던 파셜섬 부분합이 어떤 증가를 보일지가 이제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실제로 이런 이제 그로스 레이트를 보인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그로스를 하면서 정확히 뭐 디그리가 2다라는 거를 이 제타 함수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지듀를 구한 다음에 뭐 앱시스하고 컨버전스를 구해서 이제 정확히 폴리노미얼 그 그로스의 디그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가지고 사실은 뭐 GD의 제타 함수를 구하면은 얘가 방금 본 거의 일반 형태로 그냥 제타 S부터 뭐 제타의 S 빼기 뭐 D 빼기 1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이 GD 안에 있는 이제 인덱스가 M인, 이제 인덱스가 최대 M인, SM은 부분합이니까 최대 M인 모든 섭링들의 이제 그로스는 정확히 이제 디그리가 D인 폴리노미얼 그로스를 가진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얘를 알제브레이크하게 그냥 우리가 GD라는 이제 알제브레이크 스트럭처 안에서 저 그 섭링들이 어떤 이제 증가량을 보이느냐, 얘가 어떤 분포를 보이느냐를 보이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저런 아날리틱한 툴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저 분포의 폴리노미얼 그로스라는 거, 그리고 그 디그리가 정확히 D라는 거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런 거를 아날리틱 넘버 시어리가 넘버 시어리에서 이제 많은 성과를 냈듯이, 이런 제타 함수, 그룹의 제타 함수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국론의 이제 뭐 아날리틱 넘버 시어리 같은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타 함수의 오일러 프로덕트를 보여주면서 얘가 P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의 개수가 멀티플리케이티브 하다라는 게 이제 소수의 분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쪼개지는 게 사실 산술의 기본 정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타 함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런 제타 함수에서 P 파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개수가 P인 애들만 모두 모아놓은, 마치 여기서 1, 2, 4 모아놓고 1, 3, 9 모아놨듯이 개수가 P인 애들만 모아놓은 애들을 이제 제타 P, S라고 불러서 저희가 보통 로컬 제타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방금 우리가 본 예시들처럼 뭐 모든 감마에서 되는 건 아닌데, 웬만큼 우리가 좋은 뭐 그룹이라든지 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얘도 비슷하게 오일러 프로덕트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타에서 P 파워 개수들만 모두 모아놨듯이 이런 제타 함수도 뭐 A의 P 감마, 뭐 A1 감마, A의 P 감마, A의 P 제곱 감마, 뭐 A의 P 3승 감마, 뭐 이런 애들만 모아놓은 이제 제타 감마 P 시리즈를 똑같이 뭐 로컬 뭐 제타 펑션 오브 감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얘가 실제로 이런 오일러 프로덕트를 똑같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G에서는 사실 리만 제타 함수를 봤으니까 잠깐 넘어가고, GD, 아까 GD의 그 공식을 생각해보면은 그 GD를 이제 감마라고 치면은 GD의 제타 함수, 뭐 정확히는 이제 글로벌한 제타 함수의 공식이 원래 제타 S 빼기 1부터 해가지고 제타 S 빼기 D 빼기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타 S는 제타 PS들의 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타 S 빼기 1은 정확히 제타 PS 빼기 1들의 곱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분류를 하면은 제타 감마 S도 임의의 D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정의된 제타 감마 PS들의 곱으로 정확히 오일러 프로덕트로 쪼개져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P, 어떤 프라임 P에 대해서 임의의 프라임 P를 골랐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우리의 제타 함수에서 오일러 프로덕트를 했을 때 나왔던 애가 제타 뭐 1 더하기 뭐 p to the 마이너스 s 더하기 p 제곱 to the 마이너스 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지오메트릭 시리즈로 1 빼기 p to the 마이너스 s분의 1이 이제 제타 p였잖아요. 그러니까 제타 ps였죠. 그러면 제타 p에 s 대신에 s 빼기 1을 집어넣으면은 사실 이 자리에 그냥 s 빼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1 빼기 s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제타 PS, 제타 P의 S 빼기 1부터 뭐 제타 P의 S 빼기 뭐 D 빼기 1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1 빼기 P to the 마이너스 S가 사실 제타 PS였고요. 1 빼기 P to the 1 마이너스 S가 제타 P의 S 빼기 1이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빼기 P to the 뭐 D 빼기 1 마이너스 S
분의 1, 이거 모듈을 전체를 곱한 거 분의 1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우리가 아까 로컬 제타 함수라고 불렀던 그런 로컬 제타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준 이유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어떤 로컬 제타 함수, p 파워들만 모두 모아놓은 이제 로컬 제타 함수가 임의의 p를 골랐을 때 항상 이런 레셔널한 p와 p to the 마이너스 s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레셔널한 펑션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무슨 얘기냐? 어떤 wpxy라는 거를 xy란 두 개의 베리어블의 이제 레셔널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은 뭐 디노미네이터와 뉴메레이터 이제 두 개의 x, y의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진 뉴머레이터의 표현과 디노미네이터의 표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제가 뭐 1 빼기 y, 1 빼기 xy, 1 빼기 뭐 x의 d 빼기 1 y 같은 이런 함수 그냥 x, y 두 개의 베리어블로 만들어진 레셔널 펑션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p를 넣고 y 자리에다가 p to the 마이너스 s를 넣으면 그게 정확히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함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다시 말하면은 이 로컬 제타 함수는 어떤 레셔널 펑션이 존재해서 p와 p to the 마이너스 s의 베리어블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레셔널 펑션으로 항상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그 아까 앞서 봤던 세 명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스페셜한 케이스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제 그룹이나 링의 제타 함수는 항상 저런 레셔널 펑션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컴비네트릭스로 잠깐 넘어가면은 저희가 생성함수로 나오면 또 이제 컴비네트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생성함수가 뭐 gx라는 제너레이팅 펑션이 뭐 fn의 x의 n승이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너레이팅 함수를 갖고 있으면 얘가 레셔널 펑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제너레이팅 시리즈가 사실은 뭐 dx분의 nx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합적으로는 if and only if 그러니까 어떤 거랑 동치 관계냐 우리의 개수 fn이 이제 리니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만족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가 동치 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니어 리커런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뭐 피보나치 수열을 생각하면은 피보나치 수열은 뭐 f0은 0이고 뭐 f1은 1이고 fn은 이제 fn 빼기 1 더하기 fn 빼기 뭐 두 개의 그 전에 있던 항들의 이제 덧셈 리니어 리커런스로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 fn을 개수로 갖는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생각하면은 얘는 이런 레셔널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1 빼기 x 빼기 x제곱분의 x라는 식으로 저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타 함수, 뭐 정확히는 로컬 제타 함수는 항상 저렇게 p와 p to the minus s의 레셔널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p 파워의 그 개수들, 아까 a, m, g라는 게 결국 인덱스 m을 가진 이제 g 안에 서브그룹이나 노멀 서브그룹의 개수인데 걔네들이 사실 앞에 있는 몇 개만 알면은 우리가 리니어 리커런스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신기한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결과는 이게 단순히 저 레셔널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항상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는 이 제타 함수가 항상 레셔널 제너레이팅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레셔널 제너레이팅 펑션의 합이니까 그 합도 당연히 레셔널 제너레이팅 펑션이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이런 wi들의 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버라이어티들이 존재해서 이 버라이어티 어떤 p를 우리가 고르면 이 버라이어티들의 fp 포인트들을 개수로 가지는 레셔널 제너레이팅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1999년에 맨 처음에 주사터이와 그로네발드라는 두 명의 교수님이 증명을 하고 그의 그룹과 링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요.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썸모듈 제타 펑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된다라는 걸 증명했고 저랑 이제 볼이라는 교수 두 명이서 이제 이게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알지백 지오메트리와 이제 FP 포인트 어떤 버라이어티의 FP 포인트가 우리의 제타 함수에 인코드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제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오늘은 빼는데 좀 이따가 이그젠플이 하나 살짝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이제 리센트 디벨롭먼트는 이제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링 오브 인터저, G가 링 오브 인터저, 그 보통 그냥 인터저 보면은 우리가 피헤딩 넘버라는 걸 디파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헤딩 넘버도 이제 디파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사실 디파인 하는데 1시간을 더 써야 돼서 피헤딩 넘버라는 게 있다라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모르시면은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이제 따로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링에서는 그냥 제가 지웠는데 G에서는 이제 인덱스 1인 썸링이 이제 1G가 있고 인덱스 2인 썸링이 뭐 2G가 있고 인덱스 3인 썸링이 뭐 3G가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ring of integer, 그러니까 p-heading ring of integer 뭐 GP 안에서는 인덱스가 원인 썸링이 하나가 있고요. GP 자기 자신이 인덱스가 원이고요. 얘는 인덱스 2 뭐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얘는 인덱스가 원이거나 그 다음에 PGP라는 그 안에 썸링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인덱스가 정확히 P고요. 그 다음에 P제곱 GP라는 썸링이 또 하나 있는데 걔도 정확히 인덱스가 P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가 가진 모든 인덱스를 다 생각해보면은 여기 GP에 대한 제타함수를 잘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인덱스가 1일 때만 1이 하나 있고 P일 때 또 1이 하나 있고 뭐 P제곱일 때 1이 하나 있고 그래서 1 더하기 P to the 마이너스 S 그 사이엔 다 0이고요. 또 P to the 마이너스 S와 P 제곱이 하나 있을 테니까 P의 마이너스 2S 그 사이에 또 0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타함수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잘 생각해보면은 1 더하기 P to the 마이너스 S 더하기 P to the 마이너스 ES였으니까 우리가 앞서 G 전체 썸링들 중에서 P 파워만 모아놨던 로컬 제타함수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로컬이란 말을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P 파워들만 모아놓은 애들을 로컬 제타함수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 얘가 정확히 GP의 이제 제타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로컬 할 때 그 로컬을 이제 좀 더 당당하게 썼던 건데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봤던 이제 퀴보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점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퀴버면은 그 위에 저희가 뭐 임의의 알제브릭 스트럭처를 넣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에 해당하는 곳에 뭐 이제 여기에 GP를 하나 넣고요. 또 이제 저 그림에 맞춰서 조금 더 쓰면 뭐 또 점에 해당하는 곳에 뭐 여기에도 GP를 하나 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뭐 맵을 사실 우리가 모피즘을 임의의 모피즘을 디파인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아이덴티티 맵이 그냥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some representation v star라는 건 v prime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요 GP 안에 뭐 m이라는 m1이라는 이제 어떤 아이디이 하나 있을 거고요. 미니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안에도 M2라는 이제 아이디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아이덴티티 맵 안에서 이제 그 스트럭처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정확히는 이제 M1을 M2로 이제 아이덴티티 맵으로 보내버리면은 이 아이덴티티 M2가 M1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요 안에 some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저기 있는 예시를 좀 풀어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GP 자기 자신 안에는 GP가 있을 테니까요. GP 안에 GP를 들어가면은 GP를 보내면 당연히 GP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some representation이 되는 거고 또 여기는 뭐 GP가 있고 여기는 이제 PGP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GP 안에 어떤 썸링, GP 안에 어떤 PGP가 있으면은 PGP를 보내버리면은 PGP는 GP의 썸링이니까 GP 안에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 맵 안에서 이제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some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쪽에는 뭐 PGP를 갖다 놓고 뭐 이쪽에는 GP를 갖다 놓으면 GP를 아이덴티티로 보냈는데 얘가 PGP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GP가 더 큰 애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some representation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some representation의 뭐 인덱스를 세자. 그래서 얘를 잘 생각해보면은 방금 한 거를 생각해보면은 요 인덱스는 결국 이제 P의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M1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P의 A승 GP들이 다 요 안에 썸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뭐 A가 0부터. 그리고 M2는 요 안에서 P, B의 GP부터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GP 안에서 PA GP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GP 안에서 PA승 GP가 있으면 얘의 인덱스는 이제 정확히 PA가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GP 안에 PA, GP만큼 있는 거니까 얘의 인덱스가 정확히 PA, GP가 되는 거고 제가 여기에 마이너스 S승, 이제 저희가 제타 함수를 세는 거니까 마이너스 S승을 붙이면 여기도 뭐 정확히 마이너스 S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통 T는 뭐 P의 마이너스 S라고 이제 많이 쓰는데 얘는 T의 A승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인덱스는 결국 T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V 안에 있는 모든 sum representation V 스타의 인덱스에 이제 마이너스 S승을 세는 건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GP 안에 있는 M1과 M2를 우리가 고를 거고요. 이 안에 M1과 M2를 고를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해야 되는 릴레이션은 여기에 들어갈 M2가 아이덴티티 맵으로 보냈을 때 M1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M2가 M1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GP 안에 있는 M1의 인덱스와 GP 안에 있는 M2의 인덱스들을 모두 더하는 식이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GP 안에 있는 M1의 인덱스는 M1을 PAGP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T의 A가 될 거고요. GP 안에 있는 M2의 인덱스는 이제 T의 B가 될 건데 T의 A 플러스 B를 그럼 다 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죠. M2가 M1 안에 있는 이제 썸링이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PBGP가 PAGP 안에 있으려면은 B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아까 봤듯이 PAGP가 PGP는 GP 안에 있을 수 있지만 GP는 PGP 안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BGP가 PAGP보다 이제 B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T에 A 플러스 B를 다 더할 건데 여기서 유일한 조건이 A는 그냥 0보다 작은 의미의, 0보다 큰 의미의, 크거나 같은 의미의 숫자면 되고 B는 우리가 어떤 A를 고를 때마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더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면은 B를 A 더하기 C라고 이제 풀어서 쓸 수 있겠죠. B를 A 더하기 C라고 풀어서 쓰면은 이제는 B는 그냥 A 더하기 C인데 C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숫자면 되고 B 자리에다가 A 더하기 C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얘는 T에 2A 더하기 C라고 풀어서 쓸 수 있고요. 이제는 얘 A와 C에는 둘 다 조건이 없죠. 둘 다 자유롭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의 숫자면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풀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A에 대한 T의 2A승 곱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C에 대한 T의 C승을 곱하면 얘는 이제 1 빼기 T 스퀘어가 나올 거고요. 얘는 1 빼기 T 분의 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둘 다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정확히 1 빼기 T, 1 빼기 T 제곱 분의 1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이런 좋은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조합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드문드문 이제 어려운 일이 나오는 건데 방금 보여준 어떤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아이덴티티 맵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서 일로 가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GPGP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아까 M1이 M2가 있으면은 M2가 N1보다 뭐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거를 아까 우리의 개수를 봤을 때 A가 B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파셜리 오더드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애들의 조건을 모아놓은 걸 이제 포셋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포셋이 있으면 그 포셋 안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인베리언트한 애들을 모아놓은 이제 뭐 저런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또 하나 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티브 코뷸레이트릭스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스탠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 이제 애니메이티브 코뷸레이트릭스라는 책에 보면은 피파티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포셋이 있고 그 포셋 위에 어떤 이제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2012년 그 책에 보면은 이 제너레이팅 시리즈, 어떤 포셋이 존재할 때 그 포셋의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콤비네토릭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이제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퀴버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래프를 했으니까 그래프로부터 당연히 올 수 있는 이제 코미네토릭한 이제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포셋이 있으면은 뭐는 뭐보다 작고 뭐는 뭐보다 크고 뭐 이런 방향을 우리가 하세 다이어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퀴버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세 다이어그램의 퀴버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그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구한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을 약간 특수한 경우에 씬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렇게 이제 구한 씬 레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제타 함수가 사실은 아까 그 스탠리 교수님이 정의한 이제 어떤 포셋의 뭐 펀더멘탈 제너레이팅 시리즈와 같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2013년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떤 주어진 대상이 있을 때 얘와 서로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이 두 대상이 사실 같음을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어떤 포셋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정의될 수 있는 퀴버가 그 퀴버 위에 어떤 씬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하면은 걔의 제타 함수가 사실 그 포셋의 제너레이팅 시리즈와 이제 같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코미네토릭하게도 확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비슷하게 좀 더 복잡하게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아까는 점이 두 개였는데 이번엔 점이 세 개고 이제 양방향으로 똑같이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서도 이제 당연히 아까는 저희가 그냥 GP만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GP의 D승으로부터 뭐 GP의 D승, 뭐 GP의 D승 뭐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D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우리가 아까 찐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렀던 그런 애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D가 뭐 2일 때도 구하고 뭐 3일 때도 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V가 V1, 그러니까 D가 1일 때는 아까 구한 거랑 이제 방금 저희가 구한 거랑 비슷하게 구하면은 얘는 뭐 1 빼기 T, 1 빼기 T 제곱, 1 빼기 T 3승분의 뭐 1 더하기 T 제곱이다. 뭐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D에 2를 집어내면, 그러니까 뭐 GP 스퀘어에서 GP 스퀘어, GP 스퀘어로 가는 뭐 큐브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면은 얘도 이렇게 뭐 제타 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질 텐데,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서는 사실 P가 어떤 걸 고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식을 썼을 때, 제가 방금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썼을 때, 뭐 P가 홀수일 때, 혹은 뭐 P가 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뭐 이런 조건들 전혀 안 달고, 어떤 P가 있던 간에 뭐 제타에 V2에 P 파워를 모아놓은 애들은 항상 이런 식의 뭐 P와 T의 레셔널 펑션으로 나온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항상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건데, 아까 저희가 봤던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정리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어떤 주어진 감마라는 대조적 구조들이 있을 때 이 감마 위에서 이제 p 파워들 모아놓은 아까 이제 로컬 제타 함수가 사실 그냥 임의의 레셔널 펑션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임의의 레셔널 펑션들과 어떤 이제 주어진 버라이어티들이 있어서 이 버라이어티들의 뭐 FP 포인트를 모아놓은 애들의 이제 개수들로 가진 리니어 펑션들의 뭐 레셔널 펑션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대수기하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주어진 버라이어티의 FP 포인트를 찾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P가 어떤 프라임이냐에 따라서 분포가 굉장히 복잡하게 디스크립션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나이스하게 어떤 주어진 이제 우리의 로컬 제타 함수 뭐 제타 VP 같은 애가 그냥 하나의 레셔널 펑션 WPT로 모든 P에 대해서 항상 디스크라이브 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타 함수가 유니폼하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방금 본 예시는 제타 함수가 유니폼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예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이제 제타가 G 스퀘어에서 그냥 G 스퀘어로 가는 맵인데, F1은 그냥 아이덴티티 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F2라는 맵을 G 스퀘어에서 G 스퀘어로 가는 이제 매트릭스 레프트 액션을 생각할 건데, 얘가 뭐 0, 1, 마이너스 1, 0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애들을 이제 우리가 양쪽 모두의 인베리언트한 애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0, 1, 마이너스 1, 0 얘를 제곱하면은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얘를 제곱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제곱하면은 매트릭스 위에서 사실은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F2라는 맵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x2 매트릭스에서의 뭐 마치 이미지너리 넘버 I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어디서 인베리언트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은 이 i라는 게 애초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수로 생각해보면 정수 어떤 p가 주어졌을 때 그 p 위에서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정확히는 x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p가 1 모드 사이일 때랑 3 모드 사이일 때에 따라서 이제 달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주어진 애들의 이제 로컬 제타 함수를 구하면 이제는 달라져요. P가 1 모드 사이일 때와 P가 3 모드 사이일 때 두 개의 제타 함수를 둘 다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실제로 다른 제타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봤던 앞에서의 예시들은 모든 P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레셔널 펑션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항상 그래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하거나 유니폼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그젠플들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주어진 구조가 있을 때 얘가 유니폼한지 안 한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뭐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유니폼하다, 뭐 어떤 경우에 유니폼하지 않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뭐 이거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저런 제너레이팅 시리즈를 우리가 콤비네토릭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많은 경우 이제 뭐 레시프로시티 티오렘 혹은 뭐 이제 뭐 펑셔널 이퀘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앞에 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1 빼기 t, 1 빼기 t 제곱 뭐 아니면은 뭐 제타 g 스퀘어가 1 마이너스 p to the 마이너스 s와 1 마이너스 p의 1 마이너스 s 분의 1 이렇게 주어졌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p를 이제 p 인버스로 바꿔오면은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p 대신에 p 인버스를 집어넣고 뭐 이 자리에 p 대신에 p 인버스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레시프로시 역수를 취하면은 얘가 원래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이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p 파워를 적당히 곱해주면은
여기에다가 p 대신에 p-1을 집어넣더라도 거기 그 원래 식에다가 다시 p에 1 빼기 마이너스 2s를 곱해주면 다시 이제 원래 이거를 바꾼 식이나 우리의 원래 식이나 똑같이 이제 어떤 함수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는 걸 펑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떤 제타 펑션의 p를 p-1로 바꿨을 때 얘를 다시 뭐 a, b, c가 존재해서 마이너스 1의 a승 뭐 p에 b 빼기 c s를 적당히 곱했을 때 우리의 원래 식으로 이제 복원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제타 함수가 뭐 펑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까 저희가 봤던 뭐 두 개의 이제 제타 함수는 P가 1 모드 4일 때랑 P가 3 모드 4일 때 서로 다른 제타 함수였는데 같은 펑션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둘 다. 뭐 이 식이든 이 식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T가 결국 여기서 P를 인버스 한다는 거는 T가 아까 P to the 마이너스 S니까 결과적으로 T와 P를 둘 다 이제 인버스 시킨다는 건데 이 식과 이 식 모두 사실은 둘이 뭐 당연히 다른 식이지만 항상 뭐 P 뭐 스퀘어에 t 육승을 곱해주면은 다시 원래식으로 복원이 된다. 아까 같은 식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모든 제타 함수가 또 이런 펑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타 함수가 펑션 이퀘이션을 만족하냐라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저희는 그런 이제 아까 봤던 뭐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의 예시를 생각하면은 뭐 어떤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 저희가 호모지너리티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좀 테크니컬한 텀이 있는데 그런 걸 만족하면은 펑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였는데 이게 if and only if인가는 아직 못 보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포셋의 뭐 펀더멘탈 제너레이팅 시리즈 같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걔는 이 펑션의 이퀘이션 정확히 역수를 취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뭐 if and only if 컨디션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이제 뭐 어떤 포셋이 델타 체인 컨디션을 만족하면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있어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펑션 이퀘이션이 어떻게 특정한 방법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감마가 있을 때 뭐 얘가 그룹이 됐든 뭐 링이 됐든 뭐 필드가 됐건 뭐 모듈이 됐건 뭐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이 됐건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제타 함수들이 또 있어요. 뭐 대수 구조들에 대한 이런 거를 통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제타 뭐 A 감마라는 거를 개수로 가진 어떤 감마의 제타 함수를 잘 정의된 숫자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오일러 프로덕트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로컬한 제타 함수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뭐 이런 거에 뭐 레셔널리티라든지 뭐 아날리틱 프로퍼티, 압시사고 컨버전스라든지 뭐 유니포미티 방금 얘기한 뭐 어떤 버라이티들이 있어서 이 버라이티들의 FE 포인트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또 뭐 컴레토릭하게는 뭐 펑셔널 이퀘이션 뭐 저걸 역수를 돌렸을 때 어떻게 자기 동형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좀 나올 텐데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알제브릭 스트럭처의 이제 프로퍼티를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레셔널 펑션을 그러니까 레셔널리티를 증명할 때는 모델 티오리 같은 게 또 쓰이기도 하고요. 뭐 H4 컨버전스는 이제 당연히 뭐 아날리틱 넘버 시리 혹은 뭐 정확히는 뭐 아날리시스가 쓰이고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수학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적당히 섞여 있는 분명히 우리는 대수 구조를 이해하고 싶었고 이제 알제브레이크한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이런 거를 풀기 위해 또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수학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이니까 수학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딥하게 하나의 분야에 정말 극단으로 치달은 이제 저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이제 활용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약간 융합적인 느낌의 문제를 풀고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본 것처럼 퀴버 레프레젠테이션의 제타 함수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얘가 사실은 어떤 포셋의 펀더멘탈 제너레이팅 시리즈랑 똑같더라.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서로 중요한 커넥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야 이제 연구가 됐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런 다양한 대수주 구조들의 제타 함수가 결국은 다 이제 리만 제타 함수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또 진화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재밌는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7시 5분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짧아요. 어플리케이션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자면 저는 이제 대수구조, 특히 이제 넘버 티오리도 하지만 이제 군론도 이제 하는 사람인데요. 군론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황군의 분포, 유황군의 분류 문제가 뭐 모든 유황군은 결국 뭐 사이클릭 그룹이라든지 뭐 알터네이팅 그룹, 뭐 교대군이라든지 뭐 그냥 뭐 리타입의 그룹 그리고 뭐 26개 스포라딕 심플 그룹으로 모두 이제 유한 단순군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20세기 수학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였는데
유한 단순군의 분류는 마치 이제 뭐 소수가 우리 모든 정수의 이제 뭐 그 원소 같은 존재다. 모든 이제 그룹을 이제 모든 합성수를 소수로 만들 수 있듯이 모든 유한군은 다 유한 단순군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조도넬도 시오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유한 단순군의 분류는 마치 이제 분론에서 우리가 원소의 뭐 주기율표를 만들듯이 이제 모든 원소를 분류해낸 건데 뭐 그걸 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그룹을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소로 아는 거랑 그 원소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분자 결합을 아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로부터 이제 유한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인데 유한군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흔히 P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냥 원소의 개수가 뭐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인 뭐 P파워를 가진 그런 그룹을 P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현대대수 같은 거 들어보면 뭐 실로그 P그룹, 뭐 실로그 P정리 뭐 이런 거 듣는데 그런 어떤 유한군이든 간에 결국 그런 P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내가 표를 잠깐 갖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그냥 그룹의 크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FN이라는 숫자가 이 크기를 가진 그룹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그룹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그룹도 뭐 업투 아이소모피즘이겠죠.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그룹은 뭐 G2 곱하기 G2 아니면 뭐 G4 이렇게 뭐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중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P그룹이에요. 그러니까 P그룹은 원소의 개수가 뭐 P거나 P의 거듭제곱이거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P그룹일 텐데 보면은 원소의 크기가 1부터 40인 모든 그룹의 개수가 총 181개가 있는데 그 중에 P그룹인 애가 92개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이게 그 원소의 크기를 무한히 늘리면 결국 애심토틱하게 근사적으로는 모든 그룹이 P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크기가 M 이하인 그룹을 모든 크기가 M 이하인 P그룹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나누면 M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게 1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한군은 우리가 랜덤하게 뽑으면 확률적으로는 P그룹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한군을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P그룹을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라는 말을 이제 감히 사용할 수 없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뭐 그럼 저런 애가 몇 개 있냐라는 이제 쉬운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어떤 P가 있을 때 원소의 개수가 P개인 거는 항상 하나밖에 없고요. 원소의 개수가 P제곱인 거는 항상 2개가 있습니다. 뭐 GP 곱하기 GP거나 뭐 G의 P 스퀘어거나 원소의 개수가 P의 3승인 거는 항상 5개가 있고 원소의 개수가 P의 4승인 거는 P가 2냐 2가 아니냐에 따라서 14개거나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원소의 개수가 이제 P의 5승인 그러니까 여기서 N이 이제 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P의 5승인 그룹이 뭐 몇 개냐를 물어봤더니 P가 1 모드 10이냐, 5 모드 10이냐, 7 모드 10이냐, 11 모드 10이냐에 따라서 그 개수가 그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폴리노미얼 펑션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펑션을 보통 이제 폴리노미얼 클래스, 뭐 폴리노미얼 오브 레셔널 레지드 클래스, 뭐 포크라고 부르거나 퍼지 폴리노미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발견이 되고 1898년에 그래서 그 P의 5승의 크기를 가진 군의 개수는 어떻게 이렇게 분포가 나눠진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히그만이라는 사람이 1960년에 포크 컨젝처라는 이제 굉장히 큰 가설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n을 골랐을 때 P의 n승의 그룹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P에 따른 이제 폴리노미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얘는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임의의 어떤 라지 넘버 n이 존재해서 이 n의 P에 따른 이제 레지드 클래스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폴리노미얼 온 레지드 클래시스로 표현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퍼지 폴리노미얼로 표현이 된다라는 컨젝처를 구하고요. 아까 P의 5승을 구했을 때가 1898년이었는데 100년 넘게 지난 후에 P의 6승일 때의 분포가 나왔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은 사람들이죠. 비슷한 시기에 P의 7승의 크기를 가진 그룹이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디스크라이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P가 모듈러 3, 4, 5, 7, 8, 9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가지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크하다라는 걸 이제 보였는데 이 계산 방법으로 P의 8승을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P의 8승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걸 한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결과는 P의 8승인 그룹 중에 그러니까 모든 P그룹을 센 건 아니고 P의 8승인 그러니까 P그룹 안에는 P그룹 중에 맥시멀 클래스라는 이제 P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시멀 클래스인 P그룹만 셌을 때는 P의 8승의 개수를 저희가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레지듀 클래스에 따라 변하는 이제 뭐 포크한 폴리노미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맥시멀 클래스인 애들만 모두 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셌더니 P의 4승일 때, 뭐 P의 5승일 때, 뭐 P의 6승일 때, P의 7승일 때, P의 8승일 때 뭐 이런 분포를 보인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뭐 뒤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거를 그러면 모든 그룹을 셀 수 있느냐, 뭐 아니면 더 나은 많은 P 그룹을 셀 수 있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어플리케이션이었냐면은 제타 함수의 아까 나왔던 뭐 P 그룹 같은 것들의 이제 제타 함수를 통해서 이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계산에 뭐 도움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뭐 다른 분야에 있는 실제로 이제 대수 분야에 있는 유한권론의 중요한 문제를 아까 봤던 이런 툴들을 통해서 풀 수 있고 지금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렸고 이제 예고한 대로 조금 이제 여러 내용을 담다가 좀 길어진 점에서는 좀 사과를 드리고요. 네, 제 발표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